아까 말씀해 주실 때 네. DMP랑 CDP를 물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왔을 때. 근데 또 DMP 기업이 CDP를 같이 하면 그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또 리걸 이슈가 있는 거죠. 네. 정확히 제가 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기술 관점에서 DMP가 하는 역할, 그리고 CDP가 하는 역할,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 사례가 아까 아마존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리걸 이슈가 없는 이유가 아마존이라는 하나의 서비스 도메인 안에서 에드테크가 하는 역할도 하고 또 고객 관리도 그 안에서 하고, 에드테크는 아마존의 입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사업을 하는 거고, 반면에 CRM이 하는 역할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 개개인의 커스터머들 관리는 또 저런 CDP나 CRM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두 데이터 플랫폼이 하는 역할이 한 곳에서 물릴 수가 있는 사례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것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각각의 플랫폼들이 하는 롤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DMP라고 말씀을 보통 하시면 일반적인 광고 플랫폼사에서 쓰는 DMP를 주로 일컬어요. 여러 미디어들 집합체에다가 동시에 막 광고를 갖다가 뿌리는 이 역할을 하는 DMP의 그 롤은 여러 사이트에서 이 어떤 타겟팅을 해서 뭔가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DMP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떠한 개인정보하고도 결합이 되면 리걸 이슈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RM은 기본적으로 언제든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에드테크의 목적으로 그 롤로서 DMP를 하는 광고 플랫폼사들이 CDP라는 플랫폼 사업을 같이 하는 거는 리걸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아마존처럼 각각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서비스가 어떻게 엮여지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그 서비스 레벨까지 올라와서 기본적인 광고 플랫폼이 이루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저런 CDP 서비스랑 같이 묶이기에는 리걸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데이터 마켓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SDK나 API 가져와서 뽑았는데 저렇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에이스 카운터가 기본적으로 그 웹이나 이런 데서 행태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을 하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거랑 저희가 그룹사에서 보안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 사용자 동의하에 수집되는 앱 설치 목록 데이터 풀 같은 거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 데이터 풀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앱 설치 목록 같은 경우에는 에다이 기반으로 약 한 2,800만 정도 모수를 갖고 있고, 쿠키는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그는 모든 회사마다 아마 쿠키 기반으로 하면 막 엄청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도 아까 280 밀리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데 사실 쿠키는 아시는 것처럼 쿠키는 얼마든지 그 사용자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막 바뀔 수 있는 거라 그 규모 자체가 사실 이렇게 저 절대 수치 자체가 큰 미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더스트리별 어떤 인사이트 통계 데이터를 제공을 하거나, 혹은 아까 앱 설치 목록 풀 같은 경우에는 그 앱 설치 목록을 기반으로 한 관심사 기반의 타겟 오디언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마켓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30대 남성이다. 그럼 30대 남성 쭉 머신러닝 비슷하게 돌려서 30대 남성 어디 사는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데이터를 파는 건지, 거기서 마켓에서 살 수 있는 데이터에 그거는 사실은 고객이 나는 이런 거를 원해, 나는 그 인사이트를 저거한테 요구사항을 주시면 저희 데이터로 그런 것들을 추출할 수 있으면 제공해 드리고, 없으면 못 해드리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정확히는 이것도요, 저희가 리거를 보는데 위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개인정보가 없어도요, 대한민국 법상으로 위치 데이터는 위치의 덩어리라든가 그 정확한 시점까지, 그 타임축까지 들어가면 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지역에 있었던 A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뭐야, 이거는 개인정보 같이 위험한 데이터라서 그런 거는 뽑을 수 있어도 그거는 안 뽑는 거고, 다만
우리나라 30대의 남성이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에 있는 사람보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라는 것들은 뽑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특별히 타겟팅하는 그런 곡사나 회사 타겟팅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특정 막 업체명까지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쉬운데 대부분 고객분들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국의 이그젠플을 잠깐 드리면요. 사실은 저희 데이터는 외국 글로벌 게임사가 우리나라도 사실 전 세계 글로벌 게임 소비자 순위로 치면 적지 않거든요. 무시 못하는 시장입니다. 글로벌 게임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저희 데이터로 타겟팅 마케팅을 실제로 많이 쓰기 시도하시고요. 저희 데이터에는 뭐 요 이그젠플이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저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피자 앱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이 의외로 게임 앱에서 돈을 쓸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게임사 도메인 널리지가 있어요. 게임할 때 피자를 많이 드시나 봐요. 네.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게임 도메인 널리지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도메인이 자기들은 있으니까 우리 이런 데이터 피자를 자주 시켜 먹는 사용자 뽑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이제 저희한테 이제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풀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 풀로 타겟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거죠. 아까 카페24랑 쇼피파이 입점이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입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요? 그냥 뭐 입점이라는 사전적인 단어 자체는 카페24나 쇼피파이에 들어가면 카페24에서 그 이커머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마켓플레이스 앱 스토어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런 앱 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입점된 솔루션 중에 하나로 저희가 카페24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기술적으로는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카페24에 그 플랫폼을 쓰시는 이커머스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분들의 데이터가 손쉽게 나 이 앱을 쓸래 라고 딱 클릭하는 순간 바로 연동이 돼서 뭔가 액션할 수 있게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카페24의 API를 통해서 저희 솔루션을 쓰시고자 하는 카페24 이커머스 클라이언트 분들은 바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저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준비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카페24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카운터나 이런 걸 직접 설치하거나 사스로 구독을 하는 방식인 건가요?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가 독립몰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랑 플랫폼을 쓰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거 이제 보통 꼭 저희 회사를 말씀드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에이스 카운터 같은 그 행태 데이터 수집기를 이용을 해서 구매라든가 뭐 그냥 어떤 상품을 봤다라든가 이런 행위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 분석하고 액션하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에이스 카운터를 이용을 해서. 근데 사실은 행태 데이터는 어디까지는 행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매 데이터만 하더라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는 게 행위 데이터로 어떤 구매를 했는지는 알 수 있어도 이 사람이 나중에 별도로 전화를 해서 취소했는지 이런 거는 행태 데이터로는 감지가 안 되고 그 클라이언트의 실제 구매 기록을 관리하는 내부 데이터에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의 CDP 회사들은 개인정보를 아예 위탁 관리하는 업체로서 내부의 그런 CRM 데이터라든가 내부의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직접 가져와서 결합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그런 거를 할 거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아직은 그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에 워낙 법이 스트릭트해가지고 그렇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그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직접 다 갖고 와서 뭔가를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탄탄히 준비하고 나가는 정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계획은 있으나 아직 내부 데이터를 완전히 가져와서 하고 있는 건 아직은 시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좀 너무 엄격한 질문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네. 지금 이제 결국
현재 이 CDP나 CRM의 논리 자체는 우리 웹사이트에서 일어난 행위 데이터는 내가 이건 내 데이터니까 분석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조차도 이거를 왜 내가 뭐 NHN 사이트에 접속해서 마우스를 몇 번 움직이고 뭐 몇 초 만에 클릭을 했고 이 데이터를 대체 NHN이 왜 이거를 수집하냐, 이걸 왜 이용하냐 라는 엄격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해요.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요. 예를 들면은 A 쇼핑몰에서 일어나는 행태 데이터를 저희 에이스 카운터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측정하고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NHN 데이터가 그냥 뭐 허락 없이 가져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A라는 클라이언트사가 NHN 데이터라는 회사에다가 그 회사의 서비스 관리를 위해서, 그 증진을 위해서 NHN 데이터에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위탁 관리한다라는 그런 약관을 거기에다가 다 넣어서 다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 전 레벨의 문제인데 네. 지금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정부에 고소를 당했잖아요. 이 고소를 당한 이유가 왜 구글에 회원가입을 할 때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거 전부 동의를 거치게 해놨는데 너네 이거 왜 개인한테 일일이 알아볼 수 있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이제 행위 정보 네, 수집해가지고 활용하느냐라는 문제. 이건 사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데 이 엄격한 잣대를 들면 CRM 시장은 엄청 좀 위험해진다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건 조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데이터 수집만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모든 법이요. 예를 들면 A라는 구글로 치면 구글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서비스가 본연의 그 자기네 서비스의 어떤 품질 관리, 그리고 또 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는, 그걸 수집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약관으로 원래 동의를 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구글이나 페이북 같은 경우에는 좀 혼동이 되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혼동되는 게 나는 그냥 구글의 서비스의 품질을 위해서 나 수집하는 줄 알고 동의를 했는데 결국 광고 타겟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액션은 사실은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국내 기업을 예를 들면 수집과 광고 액션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카운터를 통해서 행위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분석을 그 기업을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비즈니스 상태가 이러네. 방문자는 얼만데 어제보다 줄었네. 이런 분석은 그 약관 동의에서 하는 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약관에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다만 그걸 통해서 타겟을 해서 뭔가 메시지를 날리거나 이러려면 국내 같은 경우는 광고 수신 동의를 따로 받아야 돼요. 구글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구글을 한 번에 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사실은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저도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고 그래서 법무 전문가분한테 저희 그룹사 법무팀에 이제 확인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도 이제 몇십 년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미리 쳐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쳐낼 수준까지는 이제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거죠. CDP는 지금 네. 설명을 들었을 때는 총 3개 틀로 이제 수집이랑 분석, 액션이라고 이렇게 3개 틀이 네. 모아서 플랫폼 형태로 구성된 게 CDP라고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제가 사실은 아까 그 히스토리를 말씀드렸던 게요. yes, no로 대답드리기가 되게 애매하고 이건 틀리고 맞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CDP라는 용어 자체는 캠페인이 없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채널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하나의 싱글 커스터머 뷰로 보기 위해서 얘네들을 뭔가 합쳐서 고객을 잘 이해하는 목적으로 나온 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과 그 철학이면 CDP라고 불리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업체마다 살짝씩 이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시다 보니까 이제 NHN에서는 지금 아까 말했던 에이스 카운터부터 나중에 아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결합해서 CDP 플랫폼이라고 지금 론칭을 시장 론칭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는 아까 그 세 개가 다 있는 게 맞고요. 네. 이 홈페이지 보니까 그럼 이렇게 골라서 그냥 맞춰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6개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좀 홈페이지를 그렇지 않아도 좀 개편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딱 홈페이지에 그렇게 라인업으로 딱 드렸더니 이제 일반 고객분들은 그 라인업을 이해하시고 나한테 필요한 건 이 라인업이네, 요 프로덕트네 이렇게 선택하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앞으로 지향을 하려고 하는 거는 라인업이 있다고 소개는 해드리는데 그걸 직접 선택하실 필요 없이 원하시는 프로블럼과 솔빙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뭔지를 그 관점에서 일단 저희가 서로 이해를 하면 그거에 필요한 라인업은 이걸로 구성하면 된다. 그게 이제 자동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조금 이제 접근 방법을 바꿔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선생님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전부터 해왔어요. 네, 아까 CDP, MSN CDP는 분석에 좀 강점을 네. 두어서 개발 중이라고 네. 하셨는데 왜 그 분석의 강점을 뒀고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그 차별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의 차별화가 그 여러 가지 뭐 분석 혹은 뭐 전략 이런 것들이 모든 다양한 기업들한테 동일하게 워킹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 오토메이션 기능으로만 출발을 하려면은 그거는 뭐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능은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고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지향점을 갖고 있고 그러려면 그 데이터를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뭔가 전략 레벨까지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맞춤식 전략과 맞춤식 접근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마치 SI 하듯이 일일이 저희가 다 개발을 할 수는 없으니 그것 또한 데이터 드리븐으로 저희 시스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없을까. 그 연구를 사실은 좀 이제 오래 해온 것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가 저희가 약간 그 기존 다른 업체 대비 기술적 장벽이 있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좀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 당장 그 담당자분을 편하게 해드리는 솔루션은 될 수 있어도 그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솔루션은 되지 않는다라는 이건 저 믿음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팩트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걸 다 아시죠. 아시는데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그런 지향점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 연결되는 것일 텐데 이제 그 웹브라우저에서 그걸 못하게 되면 사실 서드파티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CDP에서 그 인사이트를 인풋하려면 이게 좀 볼륨이 작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행태 데이터라고 해서 다 서드 파티로 수집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퍼스트 파티냐 서드 파티냐의 그 차이는 제가 사용자인데 제가 지금 이 순간 들어가서 쓰고 있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사이트 도메인. 그 도메인에서 그 사이트, 그 도메인의 목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는 사실은 다 퍼스트 파티예요. 행태 데이터든 구매 데이터든. 근데 이제 광고 플랫폼사는 그 도메인을 위해서 수집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도메인에 걸쳐서 광고를 막 노출하려고 수집되는 별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서드 파티 데이터로서 수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에이스 카운터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행태 데이터는 지금 이 순간 그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그 서비스 도메인에서 일어나는 행태 데이터를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퍼스트 파티 영역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하는 그 행태 데이터의 범위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드 파티까지 열렸을 때는 저희조차도 더 많은 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못할 건데,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 클라이언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분석하고 하는 거는 지금이나 이후에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서드 파티 쿠키를 하나 더 심어요. 그거를 하면 어떤 인사이트가 가능하냐면 A 사이트에 들어간 이진수가 B 사이트도 들어갔다라는 거를 저희는 그 서드 파티에 심은 쿠키를 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활용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통계적 인사이트를 뽑을 때 같은 사람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쪽 도메인과 이쪽 인더스트리얼을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야. 이런 인사이트까지도 사실은 지금은 저희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드파티 쿠키가 금지가 되게 되면 저희도 지금 클라이언트의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수집과 분석은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그 CDP 본연의 기능은 여전히 똑같이 사용 가능하신데 지금 저희가 좀 더 풍요롭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도메인 간 크로스에서 뭔가 어떤 패턴이 있지? 이런 분석은 앞으로 어려워지죠.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보면 안 좋지만 사실은 이제 엔드 유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아까 이 example을 들었는데 제가 뭐 지금 대출 상담을 했는데 뭐 일주일 전에 다른 카드사에 들어갔었던 걸 알고 상담을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은 이 사용자가 설사 그게 비식별 데이터라 하더라도 삼사 쿠키가 지금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용자한테 이 지금 제가 문의한 그 카드사가 당신이 막 돌아다닌 다른 데까지 돌아다닌 거를 제가 당신한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수집할게요 라고 동의를 받아야지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동의 없이 만약에 저한테 저 일주일 전에 거기 들어가셨죠?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지? 막 이럴 거잖아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런 개인정보가 이제 앞에 올라가면서 서드파티를 금지하게 된 거고 사실은 그게 모든 게 우선순위가 이제 앞서 있죠. 글로벌리 인식이 개인정보가 모두가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 부분들을 많은 업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층은 게임이랑 이커머스가 주요 사기층이라고 일단 이해해도 된다면? 일단은 저희가 만드는 CDP 자체는 뭐 일단 저희가 그 연동해서 앞으로 나갈 글로벌도 그렇고 뭐 쇼피파이나 이런 데 입점을 하다 보니 쇼피파이를 쓰시는 고객들 대부분은 어찌됐든 인더스트리는 다양해도 어쨌든 이커머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커머스가 메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뭐 독립적으로 이커머스를 이용해 예를 들면 뱅킹은 이커머스가 아니다. 되게 좀 애매해요. 뱅킹은 이커머스가 아니죠. 그런데 요즘에 뱅킹들도 많은 사이트랑 앱으로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 행위만 보면 이커머스 행위거든요. 그분들이 그쪽을 굉장히 중요한 채널로 보시고 그러한 활동상에서 우리와의 협업을 원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같이 협업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거는 이커머스가 아니라 뱅킹이에요. 리테일이 아니고 뱅킹이에요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커머스는 아니에요 라고 또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최근에 재밌는 게 이런 비단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테크놀로지 영역뿐 아니라 이 비즈니스 영역도 마치 뭐 카뱅 이런 데가 들어와서 애매해진 것처럼 이게 이거예요라고 이거를 갖다가 가르는 게 별로 중요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그 사이트 없이 구매도 막 하는 이런 새로운 또 이커머스들도 막 지금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몇 년 뒤에도 다시 만나 뵈면 제가 또 새로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CDP가 되게 중요한 게 고객이 어떤 플랫폼에서 사든지 특정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IT가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거. 어떤 플랫폼에서? 고객이 어떤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든지 네. 그 고객이 이 고객이라는 걸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능한. 그럼요. 그러니까 꼭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CDP의 가정은 말씀하신 그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DMP랑 차이점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같이 묶어서 사업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연결할 수 있는 키 관리들을 지금도 합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사실은 개인 프로파일링을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예, 당연히 그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CDP라고 해서 PT를 했는데 네. 그게 개인 프로파일링이 안 되는 회사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능한지 안 한지를 만약에 제가 기업이라면 네.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가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더 질문을 해서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일단 써보는 기간을 저희가 드려요. 써보면은 다
들통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PPT로 뭔가 그 솔루션을 이해하기로는 되게 쉽지가 않고, 이제 해외 기업은 되게 불친절해서 설명 없이 데모 그냥 받아서 쓰는 정도가 사실은 거의 다인 경우가 많은데, 데모도 처음 보는 사용자가 처음 보는 솔루션을 이용하고 이해하는 게 또 쉽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외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좀 고민이긴 한데,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 한 달 정도 좀 이렇게 써보십니다. 써보시고, 이게 계속 잘 워킹하겠다. 또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르다. 이런 거를 거쳐서 검증이 가능하죠. PPT 자체가 좀 규모가 있는 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네. 지금 다이티 쓰는 기업 고객들의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사실은 저희가 가장 지금 저희의 고객은 사실은 에이스 카운터만 쓰는 고객도 있고 같이 쓰는 고객도 있고 막 섞여 있어서 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규모는 되게 좀 섞여 있어요. 근데 의외로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약간 미들 스케일로 저희가 좀 봤어요. 왜냐하면 아주 대기업은, 저도 대기업에서 경력이 있지만 대기업은 그런 걸 다 직접 하고자 하는 약간 한국 기업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은 아닐 것 같고, 너무 작은 기업은 매출이 많이 안 나는데 우린 거 쓰겠어? 그래서 약간 중간 규모를 좀 봐서 저희가 좀 들어갔는데, 결론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의외로 되게 규모가 작으신 분들도, 저희 또 솔루션이 별로 안 비쌉니다. 한 달에 몇만 원짜리 라인업에 따라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사이다 보니까 매출이 작은데도 우리 솔루션을 쓰시고 싶어 하는 고객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장에 막상 들어가서 확인해 전까지는 모르는 거구나 라는 걸 저희도 느꼈죠. 얼마나 작은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지라 하시면 얼마나 적은 매출의 사업자도 적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이제 한 달에 구매하는 유저가 100명도 안 되시는, 그럼 사실 100명도 안 되시는 고객을 세그먼트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100명한테 다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분석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어 하시고, 그런 고객이, 그러니까 워낙 기능이 다양하다 보니까 나름의 그 기능이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그걸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가 저희가 또 좀 했는 게, 저희가 너무 이제 저도 기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술 오리엔티드해서 좀 선입관에 빠져 있었던 게, 이런 기본 지표는 우리가 서비스하면 좀 쪽팔리니까 이거는 그 카페24나 이런 데서도 다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건 우리가 우린 좀 약간 고급 지표를 보여드려야지. 막 어려운 지표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는데, 의외로 당연히 보실 거라고 생각했던 기본 지표를 처음 보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AI 딜리버리 같은 걸로 그런 것들을 같이 또 막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 이커머스는 그분들도 나름 히스토리가 있으실 거잖아요. 뭘 하시다가 이쪽으로 들어오셨을 텐데, 그런 아마 히스토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빨리 시장에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랑 좀 접해보고 경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가 되게 일단은 기분이 되게 좋고요.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하긴 하지만 가능한 저희가 갖고 있는 어쨌든 이런 경험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쉐어를 기꺼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뭔가 이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